저희 시댁 가족들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사이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두 분이서 큰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신 금슬 좋은 인꼬 부부이십니다. 워낙 아버님이 가정적이고 어머님 또한 조용한 성격이라 싸울 일이 없고 자식들도 하나같이 성격이 온순해서 시댁에 큰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막내인데 위로 아주버님이 2분 계시고 시누이 1분 계세요. 형들도 그렇고 누나도 다들 결혼도 20대 중반에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다들 그렇게 낳았어요. 애들도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인진 몰라도 애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시댁에 특별히 걱정거리나 힘들다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의 만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 간의 사이가 나빠졌던 것이 애들끼리 놀다가 싸웠는데 오해가 생겨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시부모님이 차별을 그렇게 해서 가끔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듣고 해서 그런가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시댁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하고 나서 더 느끼게 되었네요. 저희 시댁은 이렇다시피 드러나는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걱정거리였어요. 저희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 결혼하고 나면 바로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 3년은 시부모님들도 그냥 신혼 즐기라고 하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맘대로 하냐고 하면서 기다려주셨는데 4년째 되니까 슬슬 말을 꺼내시더군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걱정되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대놓고 말을 들으니까 더 부담감이 들었어요. 저희도 정말 바로 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애가 늦어져서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일부러 애를 안 가진 것도 아니고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불안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한다는데 저는 되려 안심보다는 더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왜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니 몸 상태가 더 안 좋았는데 그때마다 두 형님들이 저를 친여동생 마냥 잘 보살펴줬어요. 5년째가 될 때까지 애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는 기다리다 시험관 아기를 가지기로 하고 시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할까도 했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 저도 힘들고 남편도 나중에는 애 낳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둘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달랐습니다. 둘을 이어주는 애가 있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끈이 되어준다는 말로 애를 낳았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낳고는 싶은데 너무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잠깐 쉬고 있던 때 감사하게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저희 시댁에선 저희 임신 소식에 다들 기뻐서 울고 정말 많이 축하를 받았어요. 시댁 모임이 자주 있었는데 저는 임신하자마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태교에만 신경을 썼네요.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사이가 다 좋아서 다들 이해해 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저희 시누이도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하게 저희를 감싸 안아 주셨어요. 저희 시댁의 경우 우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시댁 모임에 바로 합류해서 국내 여행, 해외여행 다 같이 다녔어요. 다들 어느 정도 사는 집들과 집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즐기는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다 다들 여행을 좋아하셔서 어딜 누가 가고 싶다 하면 바로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가족과 함께 움직였어요. 사실 저는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여행하는데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 신혼 때는 아이가 없다 보니 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참 좋았던 게 형님들도 저희 형편을 알아서 그런지 많은 부담을 안겨주지 않았고 아이가 없으니 인원수대로 해주셨어요. 아예 경비를 대지 않고 따라가면 나중에 공짜로 얹혀간다는 느낌이 들면 다음에 안 가고 싶어진다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최대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추천해 주시고 할인받아 갈 수 있는 곳으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돈이 없으니까 여행 나중에 돈 모으면 가야지 계획만 세웠는데 있는 사람들은 역시 삶이 달라 보였어요. 저희 시댁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즐길 거 어느 정도 조율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더군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여행 다닐 때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셔서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셔서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꾸시고 걷는 여행은 더더욱 바랄 수도 없기에 가까운 제주도 올레길조차도 잠깐 함께 걷기가 힘들더군요. 이러니 해외여행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이제는 국내도 먼 곳이나 많이 걸어야 하는 곳은 못 갈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 보니 운동도 꾸준히 하는 거 보고 저는 아가씨 때 저희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나 싶더군요. 저희 시부모님들과 함께 있으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부모님께 해드리는 효도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 돈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오히려 여행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해 하셔서 저는 무조건 돈으로 드리고 있네요. 저는 임신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에서 거의 빠지다시피 했다가 애가 2살 정도 되어서 다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임신해서는 조심하느라 안정을 취하고 여행 꿈도 꾸지 않고 집에서 지냈어요. 임신 기간 시댁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 모두 하나가 되어 저를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가족들이 돈에 눈이 뒤집히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시댁 가족들한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 다 거짓이었나 싶었어요. 돈이 뭐라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형제들의 우애는 순식간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예전에 아버님이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땅을 사셨는데 저희는 아버님한테 그야말로 죽은 땅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받았어요. 그냥 놀고 있는 땅 받는 거 다들 싫다고 해서 거기다 뭐라도 하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 땅 가치가 없으니까 다들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놀고 있는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자랄 때 농사도 어느 정도 해보고 해서 그 땅 놀리면 뭐하나 싶어서 놀고 있는 땅 있다고 했을 때 나중에 농사를 지어보거나 주신다면 내려가 살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도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넌지시 물어보니 남편도 아버님이 주신다면 그럴까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아버님이 저희의 생각해서 그곳에 내려가 산다면 집까지 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저희 애가 아토피가 심해서 시골로 겸사겸사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바로 승낙했어요. 그땐 형제들 중에 저희가 제일 형편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그 땅이 자산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게 아니어서 저희가 그 땅을 받았을 때 형제들 관심도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것을 받기 전에 아버님이 2 형님들한테도 다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그런데 다들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대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써먹을 생각을 못한 것도 있고 돈이 있어도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귀찮은 걸 싫어하고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형제들이라 관리하는 거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지어놓고 가끔 가서 쉬자고 가족회의 때 말이 나와도 큰형이 그럴 돈 있으면 여행 더 다니자고 하더군요. 거기 그거 해놓으면 다른 곳 여행 안 다닌다고 가족회의에서 이미 끝난 얘기였거든요. 시부모님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집을 짓는 거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애를 낳고 나니 이제는 형님들이 하는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애가 우선이 되어가다 보니 애가 좋아하는 쪽, 애가 싫어하는 쪽, 이런 거에 집중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빠지게 되고 애한테 집중하게 되었어요. 형제들이 서운해했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했기에 남편도 저의 말에 따라줬어요. 제가 그랬죠. 형들은 애들이 다 컸으니까 자유로운 거다. 그리고 조카들도 알아서 공부해주니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더 여행을 추진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다. 이제 시작이다 했더니 남편 어렵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자기 생활 패턴을 모두 바꾸더군요. 나중에는 형제들도 이해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모르시고 아버님은 저희 애가 아토피가 심하니까 혹시라도 시골 가서 살 생각 있으면 놀고 있는 땅 알아서 써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건 아예 쓸모없는 땅이니까 재산 상속에 넣지 않겠다고 형들한테도 다 물어보니 그냥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집은 지어줄 테니 나머지 땅은 농사 짓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집까지 지어줄 생각은 하지 않으셨는데
6년 만에 손자를 안아봐서 그런지 너무 좋으셔서 선물로 집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들이 젊어서 정말 열심히 사셔서 재산도 있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이 이제 이 세상 다 산 것 같다 싶었을 때 가지고 계신 재산은 이후에 똑같이 다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감사하게도 다른 형제들보단 더 특혜를 받았죠. 형제들도 저희가 이런 특혜를 받는 것에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지 않으셨어요. 못 사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가 부모님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더군요. 돈에 눈이 뒤집어지고 저희가 비교되게 잘 풀리니까 배가 아픈지 큰일이 벌어졌네요. 아무리 형제들 간에도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 들어봤지만 저희 시댁 가족들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다 똑같은 걸 그때 알았네요. 저희도 그 땅이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받았는데 그곳의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제들 간의 땅싸움이 일어났어요. 큰아주버님 한다는 말이 땅값을 못할 때는 상관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다 분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포기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럴 줄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고 폰으로 동영상을 장난삼아 포기하겠다는 걸 영상에 담았고 각서 같은 걸 형제들이 장난치면서 진짜 써줬어요. 그땐 다들 땅이 값어치가 없으니까 정말 장난삼아 그랬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서식으로 흔쾌히 써주더군요. 거기에 지장까지 말입니다. 가족들이 시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로 나중에 싸움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 땅을 아버님이 가족들 앞에서 주셨거든요. 다들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이제 술자리를 딱 벌리려고 할 때 말이 나와서 다짐을 받고 동영상도 찍은 거예요. 장난삼아 찍어놓은 것이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작은 아주버님 땅에 값어치 없을 때는 장난을 치면서 땅이 대박이 나서 저희도 살림이 팠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분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저희한테 받은 땅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데 완전 깡패가 따로 없었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와 고함을 치면서 저희 남편에게 협박하고 잘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큰일을 겪어봐야 아는가 봅니다. 저는 그때 형제들의 두 얼굴을 보고 나니 정이 뚝 떨어졌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아들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일단은 집을 지어주셨어요. 저흰 그동안 저희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두 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나마 저희 친정에 가 있으니까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상으로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시누이도 그땐 시누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더군요. 저희 그때부터 모임 다 깨지고 서로 안 보고 살아요. 시아버지도 큰아들과 둘째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괘씸했는지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네요. 살림이 기울던 동생이 잘 됐으면 축하는 못할 망정 시기한다며 그동안 당신이 헛살았다며 아들들에게 많이 실망하신 아버님은 아들, 딸한테 등을 돌리셨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 누나인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한테 처신을 잘못한 것 같더니 다 뒤집으라고 하셨고 어머님 쪽 이모님들은 어차피 싫다고 해서 막내가 받아간 땅이니 이제 주인은 막내니까 다시 뺏는 건 아니다 하고 호불호가 갈리더군요. 그런데 저도 다시 돌려줄 생각 없습니다. 저는 다른 그곳에 내려가 살면서 밭농사 지으면 시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반찬거리는 어느 정도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다 접으려고요. 저희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님의 재산으로 또 한바탕 싸움이 예상되네요. 이런 일로도 이렇게 등을 돌렸는데 나머지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눈에 불을 킬 텐데 벌써부터 긴장감이 돕니다. 저 같으면 동생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줄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정신줄을 놓나 봅니다. 지금도 안 보고 지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회복이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다 토해낸다 해도 관계회복 불가능으로 보여 그냥 이대로 살려고요. 한번 금강 그릇이 새 것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 일부러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무섭게 변하는 형제들의 행동에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